자, 감가상각 한도시부인. 자,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교시 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 조금.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가 한도가 있다라고 했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적대비부터 어저께 했던 기부금에서도 봤었지만, 항상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회사의 금액은 세법상 금액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별표입니다, 별표. 자, 뭐냐면 우리가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감가상각비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우리가 장부에서 감가상각 자산을 없앤 것은 우리가 세법에서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봅니다. 빨리 회계의 관점을 버리셔야 돼요. 뭐냐면 회계는 계정 과목이 중요하다 보니까 회계는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적은 것만 감가상각비예요. 회계예요, 회계. 하지만 세법은 감가상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감가상각 자산을 소멸시키면 다 감가상각 한 거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문제 최근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단기 즉시상각의제는 곧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법상 한도. 자, 여기 한번 사례 들어보죠. 자, 여기 회사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적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차변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법인세 할 때는 차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무조건 아까 위에 적었지만 감가상각 자산을 소멸시켜버리면 그건 감가상각 한 거예요. 지금이요. 어차피 소멸시켰는데 감가상각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고. 자, 그래서 세법상 한도가 70원이다 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30원 유보 나오겠죠. 당연히 이건 어렵지 않은 거. 이제 문제는 두 번째부터요, 두 번째부터. 자, 보시면. 자, 이번에는요, 회사가요, 이 기계장치가 갑자기,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가, 평가 손실은 그냥 시가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는 건 뭔가 시장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죠. 급격하게 하락해가지고 가치가 푹 떨어진 걸 우리가 손상차손이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회계 1급이래. 세무 1급 영상을 올릴 때 우리가 유형자산은 손상을 어떻게 하냐면 차변의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을 잡아요. 비용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적지 마세요. 어떻게 적냐면 만약에 회사가 기계장치가 예를 들어 가지고 2억짜리가 있었어요. 2억짜리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물리적인 그 손상이 나가지고 1억 8천만 원만큼 얘가 손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정 과목이 뭐냐면 죄송한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감누라고 많이 하잖아요. 손상차손 누계액을 손누라고 할게요. 그래서 손상차손 누계액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2억짜리 기계장치가 1억 8천만 원만큼 손상으로 감소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2천만 원 딸랑 적어버리면 그냥 기계장치가 뭐냐면 그냥 2천만 원에 취득한 건지 알 수가 없죠. 아니 손상이 돼서 우리가 2천만 원 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취득가에 그대로 적고요. 그렇죠? 여기에 손상이 쌓여서 1억 8천만 원 까졌다라고 간접 차감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손상차손 누계액도 해당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상차손 누계액은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니까 대변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이건 감가상각한 거예요? 손상 잡은 거예요? 회계에서는. 예? 회계에서는. 손상 처리한 거예요, 손상. 맞죠? 근데 세법은 달라요. 뭐냐면 여기. 아이고, 색깔 구분해야 되는데. 세법은 여기에요. 뭐예요? 손상차손 누계액도요. 지금으로 따지면 기계장치 1억 8천만 원 깐 거예요, 그냥. 간접적으로. 감가상각도 1억 8천, 감가상각도 해당 기계장치를 깐 거고. 알죠? 감가상각 자산 깐 거고, 손상차손 누계액도 해당 감가상각 자산을 깐 거예요. 회계랑 달라요. 회계는 계정 과목이 중요하지만 법인세에는 감가상각의 본질은 감가상각 자산의 소멸이다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둘 다 감가상각 자산을 소멸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이거를 손상이 아니라 뭐로 보냐면 감가상각으로 봐요. 그래서 세법상 한도가 7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때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6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렵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밑줄 좀 아예. 자, 208페이지 가보세요. 208페이지. 자, 208페이지 가보시고. 자, 208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가로 4번 손상차손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중간에? 네. 자, 세 줄 전부 밑줄이에요. 자, 감가상각 자산의 진부화라는 건 유행 지난 걸 진부화. 그 다음에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서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걸 손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법인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손상차손을 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계상했다라는 건 아까로 따지면 차변에 손상차손 잡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달라요. 세법은 잡잇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세법은 감가상각비로서 송금 계상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은 감가상각 자산을 소멸시킨 거 감가상각 한 걸로 보거든요. 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 외쳐주시고. 자,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화면 보시면 얘예요. 얘. 여기 7번에 보이세요? 여기. 보세요. 화면 보시면. 대표적인 문제가 예전은 아니고 한 90몇 회차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 회사가 계정 과목을 여기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잡은 거예요. 보이세요?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500만 원만큼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비품의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 이거는 회사가 정식으로 감가상각했다는 뜻이 되겠죠. 1000만 원이고 세법상의 감가상각 범위액이 한도잖아요. 1000만 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세무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딱 한도까지 적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죠, 여러분들. 뭐예요? 요 500만, 요거 제가 밑줄 친 거. 1000만 원, 500만 원. 전부 다 뭐냐면 감가상각 자산을 소멸시킨 거잖아요. 감가상각 자산을 깐 거죠. 응?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회사에서 감가상각 자산을 소멸시킨 건 총 1,500만 원인 거예요. 감가상각비로 소멸시킨 건 1,000만 원. 손상차손으로 소멸시킨 건 500만 원. 그건 회계고. 세법은 감가상각 자산을 소멸시킨 게 1,500만 원이네? 그건 너는 1,500만 원에 감가상각한 거야. 해서 세법상 한도는 1,000만 원인데 회사의 감가상각비로 보는 금액은 1,500이니까 우리 한도초가 500만 원 나왔던 거예요. 알았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멘탈 나가지 마시고 어렵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려운 세법에서 어려운 애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꼭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 세법의 관점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꼭. 아시죠? 자, 이제는 우리 시험에 가장 실기 때 어렵게 출제하면 어저께 배웠던 전기, 오류, 수정 그쪽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여기다 사례 들어보죠. 여기다 사례 들어보면 회사가 EX 전기에 감가비를 과소한 거예요. 자, 감가비를 100원 과소하게 100원 적었대요. 맞죠? 100원을 과소해가지고 요거를 그러면 이제 전기에 이익이 100원만큼 과대됐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전기에 이익잉여금, 이익이라 좀 할게요. 이익잉여금, 이익이 100 과대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단기에 발견을 한 겁니다. 발견했으니까 개정 과목은 당연히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의 이익이 과대됐잖아요. 그걸 단기에 발견했으면 이익으로 잡아요? 이익이 과대된데 이익으로 잡아? 손실로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회사가 이걸 단기에 발견해서 전기의 오류, 이익이 과대된 오류잖아요. 과대된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다 보니까 손실로 수정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올바른 걸, 수정이 올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대된 걸 올바르게 하려면 이익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손실로 잡는 게 이익을 줄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회사가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 처리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 다시 그 오류는 중대한 오류가 있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회사가 여기 이거는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여기 중대한 오류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중대한 오류가 아니어가지고요. 회사가 차변에 그냥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단기 손익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우리가 손익이 되려면 비용이 돼야 되는 거, 영업의 비용. 그렇죠? 요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적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늘린 건 얘는 원래부터 자산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2월 되기 때문에 전기 오류 뭐라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얘는. 자산부채 자본 2월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에 못 잡은 누계액을 올해 연도에 잡는 건 그건 2월 되는 애를 2월 시킨 거니까 조작이 아닌 거고. 되세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도 좀 이제 멘탈이 나가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 회계로 따지면 이 분계는 올해 연도에 감가상각 분계한 거예요? 전년도 거란 거예요? 전년도 거란 거죠, 전년도 거. 전년도에 잘못한 걸 올해 발견했으니까 전년도 거란 거예요. 맞죠? 근데 세법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우리가 감가상각은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까면 감가상각 한 거다. 맞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감가상각은 어떤 사항? 첫째 시간에. 결산조정상. 결산조정상의 제대로 된 의미가 뭐였어요? 송금의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어디에 적어서? 장부. 자, 그럼 질문. 자, 이제 세법 마인드로 오셔야 돼요. 회계는 전년도 거란 거예요. 하지만 세법은 분계를 언제 했어요? 분계를 전년도에 했어요? 올해 했어요? 단기에 했잖아, 단기에. 그러면, 아이고, 멋있는 척 하려고 큰일 났네?
안 돼. 내 몸값보다 소중하니까. 자,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 야, 감가상각자산을 깠네? 맞죠? 감가상각자산을 깠잖아요, 지금 대변으로. 그리고 이 분계를 언제 했어요? 장부의 분계는 올해 한 거예요. 그러면 결산조정사항인데 올해 감가상각자산을 까는 분계를 올해 했잖아요. 그죠? 그럼 세법은 올해의 감가상각을 회사가 한 걸로 봐요. 왜냐하면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장부에 적었을 때 선택한 걸로 보잖아요. 그럼 장부에 올해 끊었고 장부에 올해 분계를 끊었고 감가상각 자산을 없애는 분계를 올해 끊었으니까 올해 회사가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세법 입장에서는. 네. 힘들어. 맞죠?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나중에 요거를 회사의 감가상각비에 반영해 줘야 되거든. 여러분들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차변의 감가상각비 아니거든. 그게 핵심이 아니야. 알죠? 됐다 중요합니다, 이거. 알죠? 그럼 세법은 요거 올해 감가상각 자산 까는 분계 올해 했잖아요. 올해 했으니까, 올해 감가상각 했고, 그럼 이제 올해 한도가 있겠네. 그래서 만약에 한도가 70원이라고 가정하면 송금불산이 묘보 나온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할 때 중요한 건 이 100원도 회사의 감가상각비에 반영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고개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알죠? 고개를 숙이지 마요. 알죠? 공기를 가져요. 고개를 숙이지 마. 알죠?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얘를 내지 않아요. 얘를 내지 않고요. 뭘 출제하냐면 더 고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더 고생이 뭐예요? 중대한 오류 내겠지, 중대한 오류. 그죠? 그래서 중대한 오류를 내요. 왜? 내가 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중대한 오류로 출제를 해요. 알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을 할게요. 그럼 중대한 오류다라고 하면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잖아, 2월 되는 거. 그러면 전년도에 이익잉여금이 과대됐으니까 이익잉여금을 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차변에 이익잉여금 줄이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늘리고, 똑같아요, 어차피. 예, 전기 오류 비용으로 처리하나,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하나, 세법은, 이거 감가상각 자산을 까는 분계를 오래 했네? 맞죠?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적었으니까, 그죠? 올해 감가상각 자산을 까는 분계를 했으니까, 맞죠? 올해 감가상각을 했구나. 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대신에 어저께 높아시면 회부 마지막에 했는데, 우리 어저께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면 반드시 송금산이 기타가 있다라고 했을걸? 그죠? 힘들어? 물론 복습 바라진 않았는데 어저께 토요일이라서 알죠? 분명히 송금산이 기타 한다라고 이익잉여금 감소시킨 걸 취소하는 분계 자 보실게요. 자,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회사가 이거, 이익, 잉여금을 100 증가시키는 수정분계하면 이익잉여금 감소시킨 걸 이익잉여금 처리 안 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회사는 비용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지만 우리가 비용 처리한 것처럼 돌리면 차변의 비용을 늘려야지. 이렇게 하면 회사가 이익잉여금 감소시킨 걸 위에 있는 비용 처리한 것처럼 돌린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기억나시는 거 맞죠? 이렇게. 네, 근데 우리가 이건 분계는 회계에서 하는 거고, 세법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송금산이 기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송금산이 기타 요걸 해야 돼요. 요거 컴퓨터가 걸어줄까요? 안 걸어줄까요? 안 걸어주니까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들. 안 걸어줘. 요거 안 걸면 이 점 까버려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아시죠?
그래서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긴 좀 보여드려요.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는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 음, 물론 최근에 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는 잘 낸 적은 없지만 해답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네. 자, 보시면 여기요. 어떻게 돼 있냐면 회사가 어디가 여기 기계장치는 기계장치에 대한 여기 기계장치 보시면 아이고야 여기 색깔이 그냥 기계장치 보시면 회사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여기 1,000만 원 기록했잖아요. 요게 회사가 정식으로 감가상각비 처리한 거예요. 감가상각자산 까면서. 알죠? 근데 여기 보이세요? 어디냐면 회사는 밀린 기계장치에 대해서 전년도의 시인부족액이 한도보다 미달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과소계상한 거예요, 전년도에. 그걸 단기에 발견해서 이익잉여금 줄이고 방금처럼 했죠. 줄이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끄는 거예요. 했죠. 그러면 세법은 감가상각 올해 얼마 한 걸로 볼까요? 그렇죠. 2,500이 1,000만 원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다 1,000만 원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감가상각 자산을 까는 붕괴를 올해 2,500만 원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딱 봐도 송금산이 기타 1,500만 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금을 따지면. 되세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계속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송금산이 기타는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맞죠? 나오고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아이고 이렇게 더럽냐? 좀 보이진 아유 잠깐만요. 아이 참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회사 계상액에 잘 보이시나? 2,500만 원 보이시나요? 여기에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금액 넣는 거예요. 맞죠?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을 보니까 올해 그래서 여기서 1,000만 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난이도가. 나머지 애들은 할만한데. 아셨죠? 높아심이 하는 거고요. 시험에서는 감가상각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센 게 지금처럼 전기오류 수정손실 이익잉여금 감소시킨 걸 출제하면 가장 난이도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아셨죠? 이거 조심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해주시고. 자, 그럼 방금 봤던 게 이거예요. 지금 봤던 게. 뭐냐면, 여기 하면. 그러면 이거죠. 아까로 따지면, 요게 방금 사례로 따지면, 아까 제가 띄운 걸로 따지면, 이게 1,000만 원이에요. 뭐냐, 올해 정식으로 할 거 한 거 1,000만 원. 했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아까로 따지면 1,500만 원. 했죠. 그래서 전년도에 감가상각비 과소계상한 걸 올해 발견했는데 그게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이익잉여 감소를 한 거. 이건 내겠죠. 시험에서 당연히. 정식으로 한 것과 과거의 오류를 단기에 발견해서 수정하는 거. 했죠. 그러면 자 세법의 입장은 아이고야. 세법의 입장은 이거죠. 감가상각 자산을 없앤 게 200원이잖아요. 없앤 붕괴를 언제 했어요? 다 올해 한 거예요. 맞죠? 그럼 결산조정상,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고 장부에 적는 시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장부에 적어서. 맞죠? 언제 송금 먹을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장부에 적은 건 올해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올해 적었고 감가상각 자산 까는 붕괴를 올해 장부에 적었으니까 올해 감가상각은 200한 거지 100만 한 게 아니에요. 세법 입장에서는요. 그죠? 자, 그래서 세법상 한도가 70원이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한도 초과는 30이 아니라 130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누계 회해 처리는 송금산이 기타 무조건 해야 돼요, 각각. 그리고 여기 200원과 70원을 비교해야지 100원하고 70원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현실에서 감가상각 세무조